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구조 원리를 강의하는 이제 정장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 자격검정 실기, 그 다음에 출제를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해서 강의했던 제 총 경력은 한 29년, 30년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운전직 공무원을 제가 또 출제를 또 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 교사도 제가 근무를 현장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 봉사활동으로는 한 20년 정도, 20년 동안 이제 법무부 교정위원회로 활동하면서 재수자들에게 자동차 정비 교육을 또 강의했었었고, 그리고 이제 군대 전역한 때는 제가 또 대형차 정비 책임자를 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관계되는 기타 자격증은 자동차 쪽하고 연관이 안 돼 있고 너무 하다 보니까 이 부분만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는 대학 다닐 때 자동차과를 졸업을 안 했죠. 저희 때는 기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계과 다니면서 혼자 자동차 쪽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동차 구조 원리를 공부하는 그 마음을 제가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운전직 공무원 출제를 해봤기 때문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온다는 그런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비기사 땄을 때는 이론 과목을 혼자 공부했었죠. 주위에 학원이 없었습니다, 사실. 92년도에 이제 국민대학교의 학부과정에서 자동차과가 처음 생긴 이후로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한 사람들은 혼자 독학을 할 수밖에 없었었죠. 그래서 이제 독학에 대한 그 개념과 자동차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과 상태에서 기계를 공부한 사람이 자동차를 공부했었을 때 그 당황함 같은 것도 있었는데, 전혀 다른 분야에 공부를 했던 사람들이 자동차 구조 원리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에 어떤 그런 생소함 같은 거,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이제 썼던 교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하고 강의하면서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서 인강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교재가 이 탑앤북스에서 발행되는 자동차 구조 원리란 과목이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쭉 최근까지 작성했던 그 교재 부분을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그러면 운전직 공무원의 담당 업무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시, 군청, 그다음에 구청의 주민센터 및 산하기관에서 운전 업무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지역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 거고, 어찌됐든 평균은, 운전직 공무원 평균은 주로 보면은 지역에 따라 약간 틀립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한 85점이면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도 문제가 있죠. 무슨 문제가 있냐면 성적 순으로 해서, 점수 순서로 해서 여러분들 현장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85점보다는 90점짜리가 먼저 현장에 배치되는, 임용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어찌됐든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공문서 수발, 불법 주정차 단속, 불법 현수막 등을 제거하는, 그리고 1톤 트럭의 SUV, 소형 차량 등의 운전을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형 차량이라는 것은 주로 전기차에 해당되는 거라 이쪽 문제가 앞으로도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은 개인적인 생각이고, 교육청은 스쿨버스, 그다음에 관내버스 업무를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종 대형 운전면허가 있어야 되거나 일종 대형버스 경력이 36인승 이상이죠. 그 버스 경력 1년 이상인 자로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 시험입니다. 구조 원리 및 도로교통법규에서 10문제, 10문제에서 20문제. 지역에 따라 틀려요. 12문제 낸 데도 있고 15문제 낸 데도 있죠, 자동차 구조 원리가.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10문제, 10문제에서 20문제, 그리고 사회를 보는 지역이 있고 국어와 한국사가 한 과목으로 해서 시험 보는 문제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총 40문제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 면접, 2차 면접이고, 사지선다형 과목별 20문항이다. 20문제, 20문제, 40문제다. 그래서 평균은 85점.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이, 성별 제한 없고 영어를 안 본다, 그래서 공무원 시험에서 가장 유리하지 않나라고 하는데, 운전직 공무원은 영어를 안 봐서 쉽지만 조건은 똑같은 조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의 당락을 어떤 그 기준점은 그래도 자동차 구조 원리다, 이건 법규니까요.
이건 암기 과목입니다. 자동차 구조 원리는 원리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또 우리가 강의를 하는데 핵심을 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반 공채는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의 대형버스 운전 36인승 버스 1년 이상인 자가 경력직에 속한다. 이해가시죠? 그 다음입니다. 지역은 여러분들이 속한 지역 따라서 이렇게 과목 자체가 사회나 국어, 한국사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자동차 구조원리 도로교통법규는 다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위에 있는 지역은 사회를 보고, 밑에 있는 지역은 부산, 울산, 인천, 대전, 경북, 강원도 이런 지역은 국어나 한국사를 본다. 공통 과목은 자동차 구조원리 도로교통법규는 공통 과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별 출제 빈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상기를 하시고 내가 보는 지역에서 어떤 식의 문제가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엔진보다 세시 문제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전기가 그 정도, 그 다음 이 정도 차지하고 있죠. 경기는 반대로 엔진이 가장 많은 문제, 10문제라고 하면 5문제가 엔진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럼 여러분들이 경기 지역이다 그러면 엔진 쪽의 비중을 놓고 공부를 더 많이 해줘야 되겠죠. 세시는 36%, 전기는 16%. 그리고 대구 지역을 보면 엔진이 2문제에서 3문제, 2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오고 나머지 4문제에서 5문제는 전기 문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기 지역이 전기 문제가 많이 나온 지역이라 퍼센트가 합격률이 어느 정도 낮죠. 합격 커트라인 점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주는 40, 40, 20, 충북은 40, 30, 30, 충남은 45, 18, 36. 충남도 마찬가지로 전기 문제가 많이 나온 지역이다. 전북은 18% 나오고, 전남은 세시 문제가 가장 또 많이 나온 지역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경남은 엔진 문제가 한 5문제에서 6문제씩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세시, 전기 이 비중입니다. 인천 지역은 참고로 놓고 보시면 세시 문제가 6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2문제, 2문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해서 자기 지역에 어느 지역 과목이 이렇게 더 많은 포인트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2014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지금 엔진에 대한 비율을 놓고 말씀드리면은 2017년도가 40.9% 나왔다. 이건 전체를 놓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문제라고 한다 그러면 4문제가 엔진 문제가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세시 부분의 문제를 놓고 보면 2014년도부터 이렇게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토탈 세시 문제도 10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된다. 전기 부분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똑같이 2문제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2문제, 1문제 반, 2문제, 2문제 반, 이 정도 이 비율을 놓고 출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구조 원리 안전기준 및 친환경 자동차는 또 마찬가지로 7%, 9%, 그 다음에 16년도에는 1.2%. 한 문제 아니면 2문제가 나온다. 2017년도는 5% 이렇게 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교재를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관은 1장부터 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퍼센트가 9%부터 시작해서 기관 본체 구조와 작용은 23% 문제가 나오고, 냉각장치, 윤활장치는 같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나오고 있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갈수록 비율이 디젤 기관의 연소실과 연료 공급 장치가 커먼넬 시스템이라 이쪽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고, 많이 나올 것 같은 배출가스, 환경에 대한 문제가 앞으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것 같다. 그 다음에 세시 부분을 놓고 보면은요, 1장부터 총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휠하고 타이어를 동력 전달 장치의 구성 요소로 여기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장 많은 36.9%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세시는 3%, 현가장치, 조향장치는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 휠 얼라이먼트
7.6%, 그리고 제동장치가 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는 ABS 브레이크까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에어백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7강으로, 엔진은 8강, 세시는 7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 전기는 9강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기 기초이론이 11.9, 반도체 개념 문제 2%, 축전지 14.3%, 시동장치 7%, 점화장치 14.3, 충전장치 거의 비슷합니다. 9.5, 등화장치, 조도, 광도 이쪽 문제들이죠. 그 헤드라이트 쪽으로 해서 그 문제고, 에어컨 문제죠. 난방장치나 냉방장치라는 것은 10.1%,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 그래서 이게 19%, 이 비율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렇습니다. 엔진 8강, 세시가 7강, 그 다음에 전기가 9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예상 소요 시간은 한 강의당 30분 전후로, 그래서 25분이 될 수도 있고 27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강의로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한 50강 정도의 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고 이해력 빠르게 차별화된 이론서, 칼라 사도로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배열을 했었었고, 그 부족한 나중에 추후 설명은 제가 인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력 빠르게끔 그렇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출제 빈도에 따른 문제를 요점 정리해서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출제되는 비중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항상 말씀드리면서 요점 정리를 새롭게 해드리도록 하고, 분야별 출제 예상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변별력과 응용력을 키워주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기존에 나왔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출제했던 예상 문제가 여러분들 교재해 보시면 한 300문제 정도가 출제 예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핵심 문제가 한 130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중점적으로 또 수업을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변별력과 응용력을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기출문제 개념 정리와 출제 예상 문제에 맞춰서 수업 시간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의 문제, 자동차 부품이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3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이 50강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전부 다 그걸 이해하고 그 분석한다는 것은 솔직히 어렵습니다만은,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는 문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중점적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알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식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해서 고득점에 만점을 맞도록 저는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35시간이라는 것은 50강에 대한 그 비율을 놓고 이야기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반복학습으로 한두 번 정도만 들으면 어떻게 해서 이해가 가고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전체적인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왜냐, 저 역시 독학을 해서 공부를 처음에 했던 사람이라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자동차 구조 원리를 안전하게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어떤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믿고 한번 따라와 주신다면 이 탑 에듀에서 강의를 듣는 수험생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고득점에 만점의 길로 안내하고자 제가 확신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